어렵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이제 빠르게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96페이지를 일단 펼쳐놓고요. 음, 94페이지부터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94페이지 같이 보세요, 94페이지. 음, 자, 먼저 어떤 얘기했냐면 우리가 지구가 대기의 대순환이 있다라는 거. 지구의 대기 대순환은 뭐였어요? 자, 지구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지구의 위도를 0도, 그 다음에 30도, 그다음에 60도, 90도. 위도가 이렇게 가로선이잖아. 그렇지? 물론 아래쪽으로도 있지만 아래쪽으로도 남쪽으로도 30도, 60도, 90도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 적도 부근이 태양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 태양열을 많이 받은 적도 부근에서는 공기가 상승한다 그랬어. 상승한 공기는 30도 지역까지 가서 이렇게 순환 고리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극지방은 춥기 때문에 공기가 하강을 해요. 에어컨 바람이 내려가듯이. 그래서 내려간 하강 기류가 60도 부근에서 다시 올라와서 이런 순환 고리를 만든다 그랬어. 그러면서 30에서 60도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지역은 그냥 올라가니까 같이 따라 올라가고 아래쪽은 내려오니까 같이 따라서 내려오면서 간접적으로 순환 고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세 개의 순환 고리가 만들어진다. 이게 뭐보다 대기의 대순환이다. 그중에서 우리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순환 요거, 요 바람이 바로 지구 표면에 부는 바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0에 30도 쪽은 이 아래로 바람이 이렇게 불고, 30에서 60도는 위로 바람이 불고, 90에서 60도는 아래로 바람이 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이 바람이 휘어요. 그래서 아래쪽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휘고, 중간 부분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휘고, 위쪽 방향도 시계 방향으로 휘어. 그래서 어떤 바람이 만들어진다? 표면에 부는 바람이 이런 형태로 바람이 생긴다. 그때 이런 형태로 생기는 이 바람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쏘리. 미안해. 내려가야지. 내려가는 바람이 이렇게 생기죠. 자, 이 바람이 뭐다? 바로 무역풍이다라고 했어. 그다음에 이 위쪽에 생기는 서쪽에서 부는 바람, 무슨 풍? 편서풍. 바로 우리나라가 편서풍 대에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극지방 쪽에서 부는 동풍이다. 그래서 무슨 풍? 극동풍이라고 했어요. 자, 이 대기 대순환 고리를 이해를 하고 그중에서 여기 무역풍 이 부는 곳을 한번 집중해서 보자. 이 무역풍이 부는 지역에서 이 지역만 똑 떼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 저 지역이 지금 이렇게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평양 큰 넓은 바다가 있고 이때 태평양의 동쪽이다 그래서 오른쪽을 동태평양이라고 하는 거고 왼쪽을 태평양의 서쪽이다 그래서 서태평양이라고 하는 거야. 동태평양, 서태평양 이 지역의 이름이 중요하다 그랬지? 은성아, 그지? 음. 여기 동태평양 지역은 누가 있냐면 여기 남아메리카가 있는 거야. 페루라는 나라가 이 근처에 있는 거고. 자, 오른쪽은 이제 서태평양 쪽은 동남아시아.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가 이쪽에 있다. 지명으로는 페루와 인도네시아가 많이 나오죠. 그때 무역풍이 어떻게 불어요? 동에서 어디로 불어? 서로 이렇게 부는 거지, 무역풍이.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는 어떤 바람이 부냐? 평상시에는 이렇게 무역풍이 제대로 잘 분다. 그래서 무역풍이 평상시에는 동에서 서쪽으로 무역풍이 잘 부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다? 따뜻한 난류가 어디로 몰리게 되는 거야? 요 서태평양 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럼 서태평양에 몰리니까 따뜻해진 공기는 위로 상승. 상승한 공기는 구름을 생성. 구름을 만들고 여기서 뭐가 내려? 비가 내려. 그래서 난류가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 바로 이 서태평양 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태평양 쪽에 수온,
온도가 어떻게 돼?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공기가 상승하면서 공기가 상승하는 쪽은 기압이 높다, 낮다? 낮다. 기온과 기압은 서로 반대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구름과 뭐가 많이 내려? 비가 많이 내린다. 자, 반대로 이 동태평양 지역은 난류가 서쪽으로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이쪽은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는 거죠. 난류가 저쪽으로 많이 갔어. 그리고 이 바다 밑에 있는 찬물이 위로 솟구쳐 올라온다. 이걸 뭐라고 한다? 용승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기압은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겠죠. 자, 기온이 낮아지니까 여기 위에 있는 공기가 어떻게 돼? 아래로 내려오는 거야. 공기가 내려오니까 위쪽은 구름이 사라지면서 맑은 날씨가 계속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음. 그러다가 엘니뇨 기억해요? 자, 엘니뇨는 무역풍이 강해진 거다, 약해진 거다? 약화된 거다. 이응이응으로 기억하랬지. 엘니뇨 약화. 자, 무역풍이 약화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무역풍이 잘 못 가는 거야, 평소보다. 그치? 그럼 잘 못 가니까 이제 난류가 어디서 뭉쳐 있다? 요 동태평양 쪽에 난류가 뭉쳐 있더라. 그러면 동태평양 쪽에 난류가 뭉쳐 있으니까 동태평양의 기온이 높아지고 기압은 낮아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기류가 생겨? 상승 기류가 생기고 상승 기류 생기니까 구름 만들어지고 비가 많이 내린다. 그래서 구름과 비가 많이 내리게 되는데 이 비가 평소보다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난다. 자, 서태평양 지역은 어때요? 난류가 잘 못 오니까 상대적으로 평소보다 기온이 낮고 기압은 높죠. 기압이 높으니까 하강 기류가 생기면서 비가 내려 안 내려? 안 내려. 비가 안 내려. 그래서 심각한 가뭄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서태평양 쪽은. 이게 엘니뇨야. 여기까지 했단 말이야. 자, 오늘은 하나 더 할 거예요. 자, 이 엘니뇨가 약화되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엘니뇨의 반대로 무역풍이 더 이번에는 평소보다 강화될 때가 있어요. 음. 이건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학교마다 좀 달라요. 요거까지 건드릴 수도 있거든. 그래서 무역풍이 더 강화될 수도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엘니뇨의 반대 현상 라니냐라고 해요. 처음 들어봤을 거야. 라니냐? 자, 엘니뇨하고 반대예요. 그래서 엘니뇨는 약화됐던 거라면 라니냐는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더 강화된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동태평양이 있고 서태평양이 있을 때 이번에는 이 난류가 평소보다도 더 강하게 이동해서 가는 거야. 평소보다 더 강하게 가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될까? 평소보다 난류가 서쪽에 더 많이 뭉치게 됩니다. 더 많이 뭉치면서 더 기온이 높아지고 더 기압은 떨어지고 그럼 어떻게 돼? 구름이 생기는 양도 평소보다 더 많아지는 거야. 비도 평소보다 훨씬 많이 내리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 평상시에는 홍수까지는 아니었다면 이제 홍수 사태가 나타나는 게 바로 뭐다? 라니냐예요. 동쪽은 더 기온이 떨어지고 더 기압은 올라가고 구름이 더 안 생기니까 심각한 가뭄 현상이 생기는 거야. 이게 라니냐예요. 세 가지 비교할 수 있을까? 자, 지금 이제 이해가 됐죠? 큰 그림은 이거야. 큰 그림은 이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될 것들이 뭐가 있냐면 자, 뭘 기억해라? 자, 바닷물의 온도가 높다. 그러면 그 해수면의 높이도 높아진다. 열 팽창에 의해서. 요거 하나 추가로 기억을 한번 해주자. 됐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잘 해두면 될 거야. 됐어요? 시연아? 산호야? 되죠? 자, 그러면 지난번에 풀지 않았던 문제들 좀 풀어볼게요. 네. 345번을 볼게. 304, 340번 먼저 볼게. 340번.
340번 보자고. 숙제 물론 했겠지만, 음, 틀렸던 친구들이 있어요. 자, 엘니뇨 시기를 골라라 그랬어. 자, 엘니뇨는 뭐다? 이응, 이응.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화된 거다. 약화됐으면 평소보다 잘 못 간 거야. 못 가니까 난류가 오른쪽 동태평양 지역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그러면 뭐야? 가가 바로 뭐야? 엘니뇨다. 그럼 엘니뇨 시기에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에서의 기압과 강수량을 써라. 자, 동태평양 지역은 기압, 강수. 어떻게 되는지 바로 나와야 돼. 서태평양 지역의 기압과 강수. 자, 암기가 아니라 이해해줘. 이거 암기하면 여러분들 미쳐버려. 이해하면 되잖아. 자, 엘니뇨 때 동태평양이 어느 쪽이야? 오른쪽이야. 동태평양은 따뜻한 물이 있다. 난류가 어디 있는지만 보면 되는 거지. 그럼 따뜻한 물이 있으면 공기가 상승하지? 그러면 공기가 상승하니까 여기 있던 공기들이 사라지니까 상승 기류가 있는 곳은 무슨 기압? 저기압이죠. 따라서 기압은 떨어지고, 자, 기압이 떨어지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구름 만들어져요. 구름 만들어지니까 비가 평소보다 많이 내리는 거죠. 서태평양은 반대가 되겠지. 기압은 높아지고 강수량은 적어지겠죠.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자, 341번을 보면은, 자, 이런 엘니뇨하고 라니냐까지 오늘 확실하게 잡고 가자. 자, 341번을 보면, 지금 엘니뇨 때예요. 지금 따뜻한 물이 못 갔어. 못 가고 여기 머무른 거야. 자, 여기 머물렀는데 여러분 그냥 동태평양 쪽에 머무른다 생각하세요. 자, 오른쪽이 동태평양이고 왼쪽이 서태평양인 거 꼭 기억을 하고 이게 나오면 동태평양, 서태평양 안 써 있으면 이렇게 써놓고 하세요, 무조건. 자, 옳은 게 뭐냐? 1번. A 해역 부근에는 산불이 발생한 산불이 나온다는 건 건조하다는 거죠. 자, 평소보다 난류가 이쪽으로 못 오니까 평소보다 기온이 떨어져요. 기온이 떨어지면 여기에 무슨 기류? 하강기류. 자, 하강기류가 생기면 위에 구름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면 건조하다. 건조하니까 산불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되죠? 자, 비해역 해수층의 두께가 평상시보다 두꺼워진다.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따뜻하면 두꺼워진다 그랬어. 열 팽창에 의해서. 그지? 따라서 두꺼워진다. 자, 비해역에서는 어획량이 감소한다. 자, 평상시에는 이 난류가 A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차가운 해수가 위로 이렇게 용승을 잘한다 그랬어요. 용승을 잘해야 여기서 어획량이 증가하는 건데 이렇게 되지 못하고 엘니뇨 때는 난류가 이동을 못하니 난류가 여기서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찬물이 갈 자리가 없다. 용승이 안 일어난다. 그럼 어획량은 떨어진다. 라고 했어요. 됐죠? 넘어갑니다. 자, 345번 볼게요. 이것도 많이 틀렸던데. 평상시와 엘니뇨. 맞은 친구들은 잘한 거고요. 자, 엘니뇨 시기에 어떻다고요? 엘니뇨 시기는 난류가 어떻게 된 거야? 무역풍이 항상 엘니뇨 나오면은 무역풍이 어떻다? 약해진 거다. 이응 이응 이렇게 엘니뇨 약화. 자, 약화되면은 난류를 무역풍이 약화되면은 난류를 서태평양으로 잘 밀어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지. 난류가 밀려가야 평상시처럼 난류가 밀려가야 이게 해수면이 열팽창에서 높아진다 그랬잖아. 근데 난류가 잘 못 밀려가니까 평상시보다 해수면이 인도네시아 쪽이 해수면이 낮은 거죠. 따라서 요 나가 지금 잘 못 밀어준 거잖아. 해수면의 높이를 보면은 가가 더 해수면이 높잖아. 그 얘기는 나가 잘 밀어주지 못했다. 무역풍이 약화된 것이다. 따라서 나가 바로 뭐다? 엘니뇨죠. 엘니뇨다. 음. 따라서 가가 엘니뇨다. 틀렸다. 다는 평상시. 가는
평상시가 되는 거고, 무역풍의 세기는 나가 약한 거죠. 틀렸고. 가시기에는 비가 자주 내린다. 가시기에 난류가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공기가 상승하면서 구름 만들어지고 인도네시아 쪽에 비가 내리는 거지. 페루 쪽에 비가 내리는 게 아니죠. 틀렸네. 4번. 나시기에는 인도네시아 쪽에 찬물, 아니, 산불. 건조하다 그랬죠. 따라서 답은 몇 번? 4번. 되겠지?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 346번. 엘니뇨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 자, 엘니뇨. 난류를 잘 못 밀어준다. 이제는 거의 완벽하게 여러분이 이해됐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 난류가 뭉쳐 있어. 중간에 또 난류가 또 뭉쳐 있어. 난류가 많이 못 간 이 지역은 건조해. 어, 그쵸? A 해역은 평상시보다 온도가 떨어지니까 무슨 기류? 하강 기류. 맞죠? 자, B 해역은 평상시보다 난류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용승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A와 B에서 높이 차이. 자, 평상시에는 난류가 잘 가니까 높이 차이가 커. 그런데 엘니뇨 때는 잘 못 밀어주니까 높이 차이가 작아지겠죠. 음, 됐지? 오케이. 넘어갑니다. 350번. 350번 이거 좀 어려웠죠? 자, 응용 버전인데 빠르지 않지? 괜찮지? 자기 이름으로 좀 바꿔줘봐, 아이패드. 그림은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에서 동태평양 어느 태평양인가 중요해 항상 체크를 하단 말이야. 이게 서태평양인지 동태평양인지 완전 반대니까. A와 B식에 따라서 관측한 구름의 양이에요. 구름. 그러면 생각해봐. 이렇게 그림을 그려 항상. 그림이 안 나와 있으면 그리세요. 자, 오른쪽이 무슨 태평양? 동태평양. 왼쪽이 무슨 태평양? 서태평양. 엘니뇨 때를 한번 생각해보자. 엘니뇨 때 구름이 어디 많은? 지금 구름의 양이니까 구름이 어디에 많은지 한번 생각해봐. 난류가 잘 못 밀어준다 그랬죠? 그러면 따뜻한 난류가 동쪽에 있으니까 여기서 상승 기류가 일어날 것이고 상승 기류가 일어나면서 뭘 만들어? 구름 만들 거니까 엘니뇨 때는 이 동태평양 지역이 평소보다 구름이 많겠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구름의 양이 A가 더 많은 거잖아. 어디에? 이 동태평양 지역에. 동태평양 지역에 구름이 더 많은 시기가 언제야? 엘니뇨잖아. 그러면 A가 뭐야? 이게 엘니뇨인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구름이 더 많이 만들어졌다. 평상시보다 구름의 양이 더 많은 시기다. 그러면 어디에? 동태평양에. 동태평양에 구름이 많다. 그럼 A가 엘니뇨고 B가 뭐가 되는 거야? 평상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1번 썼고 구름의 양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동태평양의 해수면 높이 엘니뇨 때 해수면 높이가 동태평양이 높아지잖아. 왜? 난류가 있어서 열 팽창에 의해서 동태평양이 해수면 높이가 더 높아지죠. 언제야? 엘니뇨죠. 까닭을 써라. 평상시보다 난류가 많이 있으면 그냥 열 팽창이라면 안 써도 돼요. 난류가 많으면 어, 해수면 높이가 더 높아진다라고 쓰면 되는 거죠. 됐지? 오케이. 넘어가서 이제 사막화 관련된 문제 지난 시간에 많이 못 풀었죠? 음. 355번을 볼게요. 355번. 지구 환경 변화. 엘니뇨에 대한 이야기네. 엘니뇨로 인해서 동태평양은 강수량이 어떻다? 자, 이해 안 되면 선생님 암기하는 거 잘 못해. 여러분도 이해를 하는 게 좋겠어요. 동태평양 지역은 난류가 잘 못 가니까 여기 동태평양 지역에 몰려 있으면서 여기에 구름이 생기고 뭐가 내려? 비가 내려. 강수량이 어떻게 돼? 증가하겠죠. 맞지? 자, 2번. 자, 숲이 파괴되고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된다. 이건 뭐에 대한 얘기지?
사막화에 대한 이야기죠. 자, 사막이 일어나는 지역은 위도가 몇 도인 지역이야? 약 30도 지역이야. 왜 그렇다?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대기 대순환 관련이 있었죠. 왜요? 적도 지역이 0도야. 얘 30도야. 아까 뭐라 그랬지? 적도 지역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상승. 30도에서 하강. 이런 순환골이 만들어진다 그랬어. 그럼 30도 부근에서는 무슨 기류가 만들어져요? 바로 이렇게 하강 기류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30도에서. 자, 하강 기류가 만들어지는 지역은 구름이 있다 없다? 없다. 습하다 건조하다? 건조하다 그랬잖아. 따라서 요 30도인 지역이 바로 어떻게 되는 거야? 건조한 지역, 사막화가 된다. 여기 이 하강 기류 때문에 하강 기류가 생기면 건조한다. 건조 기후가 되는 거죠. 자, 다 지구 온난화 현상, 얘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심각성을 나타내는 거죠. 온실기체에 의해서. 그래서 기억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 나에 의해서 사막화 발생, 이런 것들이 다 기온에 의해서 생물권에 영향을 주겠죠. 됐지? 자, 356번. 자, 위도별 증발량과 강수량의 분포예요. 증발량은 땅에서 물이 위로 많이 증발하는 게 증발량이고, 강수량은 구름에서 비가 많이 내리는 게 강수량이잖아? 어디에 비가 많이 내리겠어? 자, 상승 기류가 활발한 쪽에서 비가 많이 내리겠죠. 그러면 영도 부근에서 상승 기류가 생기니까, 즉, 적도 부근에서 구름이 많이 생기고, 적도 부근에서 비가 많이 내리는 거죠. 아까 30도 부근에서는 하강 기류에 의해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된다고 그랬지? 따라서 영도 부근에서 이렇게 많은 양이 나타나고 있는 이 비, 이게 강수량이겠어? 증발량이겠어? 비가 많이 내리겠죠? 따라서 강수량이지. 따라서 비가 뭐다? 강수량이 되는 거지. 증발은 어디서 많이 한다? 30도 지역에서 증발을 많이 하죠. 30도 지역에서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지. 따라서 A는 뭐다? 증발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증발량과 강수량을 찾고, 그러면 A는 증발량이다. 그렇죠? 자, 적도 부근에서 고압대가 발생한다. 자, 고압대라는 건 고기압이라는 거야. 고압은 압력이 높다는 거야. 고기압. 적도 부근에 고기압이 발생하느냐? 자, 고기압은 뭐야? 고기압은 왜 고기압이야? 공기가 많아서 고기압이야. 공기가 많으면 공기가 충돌을 많이 할 것이고, 충돌을 많이 하면 공기 압력이 높죠? 그게 고기압이야. 공기가 왜 많겠어?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니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고기압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바로 공기가 하강하는 곳이 바로 고기압이에요. 그럼 적도부근 아까 뭐라고 그랬어? 공기가 상승하는 곳이라 했잖아. 따라서 적도부근은 고압대가 아니라 저기압, 저압대가 되는 거야. 자, B 빼기 A. B가 뭐야? 강수량. A가 뭐야? 증발량. 자, 강수량에서 증발량을 뺀 값이 클수록 자, 이게 크대. 크면 누가 더 많다는 거야? 강수량이 더 많다는 거잖아. 강수량이 더 많으면 건조하지 않죠. 습하겠지. 되겠어? 도훈이. 되겠어요? 연아. 어때요? 승아 어때? 서진아? 잘 되니? 자, 357번. 자, 사막화 지역과 사막화의 원인이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어디냐면 사막화가 나오는 순간 30도 부근에다 이렇게 보는 거야. 30도 지역이 지금 사막화가 잘 일어나고 있구나. 30도 지역이 우리가 그거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거고, 사막이 일어나는 지역에 여기 기억 여기 검은색 이렇게 보면은 검은색이 같이 공통적이죠. 이 지역은 어떤 기후겠어? 건조한 곳이죠.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유에 의해서 자, 기억 지역에서는 열대 기후가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건조 기후라고 하는 건조한 기후가 나타난다. 틀렸고 A와 B는
자, A는 지금 보면은 대규모 농작물 재배로 고갈되어 사막화가 진행했다. B는 뭐 어쨌든 사막화가 진행됐다 이거네. 재배를 통해서 사막화가 진행됐다 이거네. 과잉 경작이네, 그렇죠? 우리가 사막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잖아. 첫 번째는 우리 인간에 의해서 과잉 경작. 두 번째는 저 대기의 순환, 대기 순환에 의해서 하강 기류가 발달하는 곳에서 사막화가 일어난다 그랬죠. 따라서 이거는 여기서 일어나는 사막화는 과잉 경작에 의한 사막화 맞지? 따라서 니은은 어때? 맞다. 디귿. 사막화가 심화되면은 이제 나무가 없고 나무는 빛을 흡수해요. 그런데 나무가 없고 모래만 있으니까 이 모래만 있는 땅은 햇빛이 왔다가 반사를 잘 하는 거야. 그래서 반사율은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 되겠어요? 어. 반사율은 여기서 반사율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지구의 반사율은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빙하가 반사해, 빙하. 그래서 빙하가 양이 많아지면 햇빛을 반사를 많이 해서 반사율이 증가해요. 그리고 사막이 많이 발생하면 사막화가 많이 진행되면 마찬가지로 반사율이 증가하는 생각하면 돼요. 빙하가 많아지거나 사막화가 잘 진행되거나 그러면 반사율은 증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좋아요. 넘어갈게. 자, 여기서 359번 많이 틀렸던데 보니까 359번이나 360번 많이 틀렸더라. 자, A와 B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이산화탄소는 대표적인 무슨 기체? 온실기체. 음. 하나는 노력을 안 한 거고요. 하나는 노력에 성공한 거야. A와 B 중에 하나가. 그지? 그럼 뭐겠어? A는 보니까 지금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증가했잖아. 어? 이산화탄소가 양이 증가했어? 그럼 이거는 노력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A는 노력 안 한 거. B는요? 이산화탄소 양이 줄어들었네? 그럼 얘는 노력을 한 거네. B가 노력한 거네. 어, 넘어가고. 60번. 자, 요거는 이제 왜 틀렸나 봤더니 이제 선생님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자료 해석의 문제인데 지구의 평균 기온이랑 해수면의 높이를 나타낸 거거든. 우리가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은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은 빙하가 녹아요. 특히 이제 대륙에 있는 빙하가 녹아서 내려오게 되면은 해수면은 어떻게 된다? 해수면은 높아지게 되는 거야. 따라서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 해수면 높이는 높아지는 거야. 당연히 이제 지구의 평균 기온도 높아지는 거고 해수면도 높아지는 거야. 따라서 지금 보면 기온 변화를 봤더니 A가 기온이 많이 올라갔어? 해수면을 봤더니 해수면이 A가 많이 높아졌어? 그러면 뭐야? 시나리오 A와 B. A는 지금 온난화가 진행이 잘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온난화가 진행이 잘 되다 보니까 해수면도 높아지고 기온도 높아졌다는 거고. B는 약간 온난화가 진행이 좀 덜 된 거죠. 어.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옳은 거 골라가지고 틀리지 않았을까 싶은 게 내 생각이야.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 옳지 않은 거. 자, 1번. 빙하 면적. 지금 보면 A가 온난화예요. 그러면 빙하 면적은 누가 더 좁겠어? 온난화한 게 더 좁겠지? 그러면 A가 더 좁아야 되니까 1번은 맞아 틀려? 틀렸죠. 틀렸으니까 골라야지. 틀렸다. 2번. 극지방에서의 반사율. 자, 아까 얘기했죠. 극지방에서 반사율은 뭐에 의해서? 빙하에 의해서야. 그러면 극지방의 반사율은 바로 빙하 때문이기 때문에 빙하가 많으면 반사율이 높은 거야. 그럼 빙하가 많은 건 누구야? A야, B야? B겠죠?
비해서 클 것이다. 맞죠? 3번. 표층 해수의 평균 수온. 자, 수온은 마찬가지로 기온의 영향을 받으니까 누가 낮을까? 어, B가 낮겠지. 맞죠? 4번. 태풍의 발생 빈도. 자, 태풍은 왜 생기는 거냐? 바닷물이 수증기로 증발하면서 구름이 강력하게 많이 만들어진 게 태풍이에요. 따라서 온난화가 진행이 잘 되면 수증기가 증발을 잘해서 태풍도 잘 만들어지는 거야. 따라서 A에서 더 태풍이 잘 만들어지는 거지. 따라서 이건 맞아 틀려? 틀렸죠. 4번도 골라줘야 되고 5번.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A가 더 큰 거니까 맞죠. 6번. 대기에서 지표로 재복사되는 에너지야. 재복사된다는 게 뭐야? 우리가 복사평형에서 대기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재복사하는 양은 뭐냐면 지표에서 이렇게 방출하는 양 중에서 우주로 보내는 양이 있고 다시 지구로 돌려보내는 양이 있잖아. 바로 이 지구로 돌려보내는 이 양이 바로 뭐냐면 재복사. 대기가 다시 재복사하는 게 바로 이 양이거든. 그러면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잘 돼서 이산화탄소 공기가 많으면 이 재복사 양이 어떻게 돼? 많아지겠어? 적어지겠어? 많아지죠. 따라서 재복사되는 에너지 양이 더 많은 건 누구야? A조. 지구 온난화. 따라서 6번 틀렸네. 반대네. 이렇게 푸는 거야. 할 수 있겠나? 자, 음. 361번도 어렵고 2번도 어려웠어요. 자, 361번도 보게 되면 세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A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는 거고 화석 연료 사용량이 B는 대기압이 1% 수준. 자, 대기압이 낮아지는 건 대기압하고 뭐하고 관련 있는 걸까? 대기압력은 결국에는 공기의 양과 관련 있는 거잖아. 그럼 대기압이 줄어들었다는 건 공기양이 줄어드는 거야. 공기양이 줄어들면 이 재복사시킬 수 있는 양이 줄어드니까 굉장히 많은 어, 온, 온난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공기양이 낮아지면 재복사를 못하는 거야. 농도가 많이 낮아진다. 이산화탄소가 낮아진다. 어. 이산화탄소 온실기체인데 온실기체 양을 줄이겠다는 거지. 따라서 평균 기온은 온난화가 적을수록 평균 기온이 낮을 텐데 일단 B가 제일 낮겠죠. 왜냐면 대기압이 1%는 떨어진다는 건 굉장히 많은 대기. 이산화탄소는 기껏 해봐야 전체 대기의 0.03%인데 뭐 이 양은 줄여봤자 어, 전체 대기가 줄어드는 거를 따라가지 못하죠.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A가 되겠죠. 한 명씩 2번을 보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현재의 2배가 됐어.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채팅창에 남기세요. 하다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개인 채팅 남겨도 돼. 듣고 있지만 말고, 잘 모르겠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남기세요. 계속 채팅창 보면서 좀 하고 있어. 음, 한 명씩 2번을 보게 되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이 2배가 됐을 때 예상되는 기온의 편차다. 자, 항상 이렇게 편차라는 말이 나오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뭐냐면 현재에서 과거를 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기온 편차는 현재에서 과거의 기온을 빼는 거야. 그래서 편차가 만약에 플러스가 나왔다. 그러면 누가 더 크다는 거야? 현재 기온이 높다는 거잖아. 현재 온도가 더 높다는 거니까 이거는 온난화가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온이 플러스가 됐다는 건 온난화가 진행된 상태라는 거고 기온이 마이너스라는 건 현재 온도가 더 낮다는 거니까 관계없는 거죠. 따라서 현재 온도가 더 플러스 됐다는 건 더 과거보다 온도가 높다.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더 됐다는 거야. 지금 보면은 어때요? 전체적으로 지금 다
플러스로 된 걸 통해서 우리는 이 그림은 지구 온난화를 통해서 평균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중에서 한 가지 눈여겨볼 거는 여기 음, 땅 대륙 쪽에 보게 되면 대륙 쪽은 지금 평균 기온이 편차가 더 커요. 어디보다? 바다보다. 바다는 조금 올라갔는데 대륙 쪽은 많이 올라갔어. 자, 왜 그러냐면 비열과 관계 있거든, 비열. 우리가 동일한 열 에너지를 가했을 때 모래가 온도 변화가 더 크잖아. 뭐보다? 물보다. 물은 온도가 잘 안 변해요. 그래서 대륙 쪽이 기온 편차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야. 더워졌을 때. 그걸 함께 기억을 해두면 좋겠고, 기억 보면은 북반구의 상승률, 고위도 지역이 저위도 지역보다 크다. 지금 여기 저위도 지역이라는 건 요 아래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고위도 지역이라는 건요 위쪽을 얘기하는데, 숫자를 보면은 이 고위도 지역의 숫자가 더 높은 걸 알 수 있죠? 맞지? 평균 기온 상승률은 북반구가 남반구보다 어떠냐? 북반구가 지금 여기 8, 10 이런 게 있으니까 아래보다는 어때요? 더 크죠? 왜 그러냐면 북쪽에 육지, 대륙이 양이 북쪽에 더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태 환경 변화는 적도 지역보다 고위도 지역에서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음, 그렇겠지. 왜냐면 이 고위도 지역에 지금 땅이 더 많잖아. 그지? 그래서 온도 변화가 더 크니까 그럴 것이다. 고위도 지역의 온도 변화가 더 크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해석하는 문제예요. 자, 넘어가 볼게요. 어, 자, 364번 볼까? 최고 수준 이것도 문제인데, 자, 이제 자료 해석하는 문제가 좀 어렵단 말이야. 쉽지 않죠. 숙제를 안 했으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풀 시간 좀 줘볼게요. 자, 잎에 있는 세포에서 녹말이랑 포도당이 들어있는 함량, 그리고 삼투압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음.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 지금 8월부터 1년 동안의 개월수를 본 거고, 그때 보니까 8, 9, 10월에는 잎에 녹말이 많네. 3, 4, 5에도 잎에 녹말이 많네. 그런데 겨울에는 녹말의 양이 줄어들었네. 잎에 녹말의 양이 줄어들었네. 근데 오히려 겨울이 되니까 잎에 포도당으로 더 많이 저장을 하고 있네. 음. 삼투압이라고 하는 건 이 농도 차이에 의해서 이제 물이 많이 이동하는 걸 삼투압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 정도까지 해석을 하고 한번 볼까요? 기온이 낮으면 삼투압이 낮다. 기온이 낮은 건 언제가 낮겠어? 우리 계절로 봤을 때 겨울이죠. 그러니까 이걸 겨울로 대치를 하면은 겨울에는 삼투압이 낮으냐? 겨울이 어딨어? 8, 9, 10월. 이때가 1, 2월. 이때가 겨울이잖아. 겨울에 삼투압이 높잖아, 오히려. 그쵸? 어때? 틀렸다. 니은 겨울에는 겨울에는 포도당 함량이 높은 것이 더 잘 얼지 않는다. 식물들이 왜 겨울에 포도당 함량을 높이는가를 여기서 해석해 보는 거죠. 겨울에 지금 포도당 함량을 높였어. 그 이유는 쉽게 얼지 않기 위해서야.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거. 티귿. 계절에 따라서 삼투압이 변하는 것은 물에 대한 적응이냐. 지금 보면 계절에 따라서라는 거는 계절은 뭐야? 바로 온도잖아, 온도. 물 때문이 아니라 온도. 온도에 의해서 삼투압이 변하는 거죠. 온도에 적응하는 생물. 비생물적인 요소와 생물적인 요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지? 365번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비생물적인 요소 중에서 일조 시간, 빛,
이 빛이 뭐 빛의 세기가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은 빛을 받는 시간이 영향을 주거나 한다 그랬잖아, 주하나, 그치? 주하나, 그쵸? 1조 시간이 이 식물이 꽃을 피우냐 안 피우냐 결정할 수 있다 그랬어. 그때 1조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게 무슨 식물? 햇빛이 많이 받아야 된다? 장일 식물이라고 이야기했었고. 자, 1조 시간이 적어야 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일 식물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1조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가 24시간이니까 그 24시간 중에서 절반이 얼마냐? 12시간이죠. 그래서 이 12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이 빗금친 게 빛이 없는 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랬을 때 이 연속적인 빛 없음 기간이 그 꽃이 개화하는데 영향을 주거든. 음. 그래서 12시간 내내 빛이 없어야, 12시간 이상 빛이 없어야 단일 식물이 꽃을 피우는 거야. 그런데 이 연속적인 빛의 어둠이 이어져야 되는데, 연속적인 빛의 어둠이 없으면, 조금이라도 없으면 중간에 햇빛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 그러면 단일 식물은 꽃을 피우지 못해요. 그래서 단일 식물이 중요한 거야. 얘가 중요한 건 빛이 없는 시간이 연속적으로 있어야 돼요. 뭐처럼 여기 밑에 보면 빛 없는 이 검은색이 요 1번처럼 연속적으로 12시간 이상 빛이 없을 때만 단일 식물이 꽃을 피우는 거야. 따라서 요 1번에서는 단일 식물이 꽃을 피우는 거고요. 장일 식물은 꽃을 피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단일 식물은 꽃을 피우고 장일 식물은 반대로 꽃을 피우지 않는 거야. 2번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인 빛 없는 시간이 12시간 이하거든. 따라서 이때는 단일 식물은 피우지 않고 장일 식물은 꽃을 피우는 거야. 3번은 연속적인 시간이긴 했으나 중간에 이렇게 빛이 들어온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건 연속적인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단일 식물이 꽃을 피우지 못해요. 그러면 장일 식물은 반대로 꽃을 피우는 거야. 4번 마찬가지로 12시간이 안 되니까 못 피우고 장일 식물은 피우는 거야. 어. 근데 지금 A가 뭐라고 했냐면 얘가 단일 식물이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꽃을 피우고 피우지 않고 피우지 않고 피우지 않고. 그쵸? 자, B가 장일 식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장일 식물은 단일 식물이 꽃을 피우지 않을 땐 다 꽃을 피운다고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빛에 의해서 꽃이 피고 피지 않고를 찾아낼 수 있다. 되겠어?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해보세요, 한번. 366번. 자, 안정된 두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흐름이다. 자, 우리가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상위 단계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랬죠?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렇게 소비자로 갈수록 에너지는 점점 줄어든다. 왜? 내가 먹히면 내 상위 단계한테 에너지를 주는 건데 내가 먹히는 거 말고 내가 생활할 때 열 에너지로 사용을 하잖아. 그치? 그래서 많이 빠져나간다 그랬죠. 지금 A는 그럼 뭐겠어? 태양으로부터 지금 20이라는 에너지를 먹었어. 태양 빛을 이용하는 A는 바로 뭐야? 생산자가 되겠죠. A는 생산자가 되는 거고 이 식물이 썩었어. 사체가 됐어. 이 사체를 이용하는 C는 뭐가 되겠어? 분해자가 되겠죠. B는 생산자를 먹었어. B는 소비자가 되겠네.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에도 A는 생산자, B는 소비자, C는 분해자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태양으로부터 20을 받았어, A가. 그러면 A는
자기가 먹고 쓰는데 10을 쓰고 썩어서 주는데 7을 줬고 소비자한테 준 건 얼마야? 3을 준 거죠. 그러면 다 합쳐서 얼마야? 10하고 7하고 3하고 합치면 얼마 돼? 20이 되는 거잖아. 그게 받은 2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맞아? 음. 그럼 여기에 있는 물음표 이거 얼마값입니까? 물음표. 자, 7을 사체 배설물이 가지고 갔어, 7을. 그런데 이걸 분해자한테 9를 주고 1을 받았어. 그럼 여기는 얼마가 남아야 돼? 8이 남아야 되잖아. 그치? 아니, 잠깐만. 8이 아니라, 어, 7하고 1을 받았어. 네, 8이고, 여기서 9를 줬어. 그러면 여기가 1이 돼야 되겠죠. 그죠? 다시 봐봐. 어, 7을 받고 1을 받았어. 그럼 내가 여기 8을 받은 거잖아. 근데 내가 지금 9를 뺏겨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 전체 0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1은 누가 줘야 돼? 소비자로부터 내가 1을 받은 거죠, 이게. 그래서 물음표는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기억은 얼마일까요? 소비자는 3이라는 에너지를 받았어. 3이라는 에너지 중에서 1은 사체 배설물로. 그러면 열은 얼마가 되겠어?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에서는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해보면 숫자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367번. 안정된 생태계에서 먹이 관계인데, 이 가나다라가 당근, 생산자죠. 식물. 그 다음에 당근을 먹고 사는 토끼, 토끼를 먹고 사는 뱀, 뱀을 먹고 사는 매. 자,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지금, 가의 개체수가 증가했더니, 나가 감소했대. 자, 나가 감소한 건, 나를 먹는 게 뭐라는 거야? 가라는 거죠. 그리고, 다하고 라가 증가한 건 왜 증가했겠어? 가를 먹고, 또, 뭐, 다를 나가 먹거나, 아니면 라를 다가 먹거나, 이런 관계인 거지, 그치?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가는 먹히는 녀석이고, 다와 라한테, 그리고 나를 먹는 애라는 거지. 그러면 나 하나를 먹을 수 있다는 건 누구겠어, 얘가? 가가 토끼가 되겠죠? 가가 토끼야. 나는 뭐가 되겠어? 토끼가 먹는 거. 당근이죠? 음, 그지? 자, 그 다음에 다의 개체수가, 이건 또 넘어가고, 라부터 해볼게. 라의 개체수가 증가했더니 당근이 증가했대요. 자, 당근이 증가하려면, 당근이 증가하려면 토끼가 어떻게 돼야 돼? 당근을 먹으면 토끼가 감소하니까 당근이 증가한 거잖아. 토끼가 감소한 이유는 왜 감소했을까? 토끼를 먹는 애가 증가한 거죠. 토끼를 먹는 애가 누구야? 뱀이잖아. 그러니까 뱀이 증가한 거지. 따라서 라는 뱀인 거예요. 그럼 다는 뭐야? 매가 되는 거지. 그러면 다가 매가 되는 거고 라가 뱀이 되는 건데 뱀이 감소하려면 매의 개체수는 어떻게 된 거야? 증가한 거죠. 뱀을 먹어야 되니까. 따라서 A는 증가다. A는 감소가 아니라 증가다. 자, 니은 나의 에너지, 당근의 에너지 중 일부는 토끼한테 간다. 에너지 이동하죠. 그 다음에 가와 나의 에너지의 합은 다와 라의 에너지 합보다 크지. 왜냐면 생산자, 소비자, 1차 소비자 애들이 하위 단계에 있는 에너지 양이 더 크다고 했잖아.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되겠네요. 되겠어? 음. 자, 그 다음 368번.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시험 보러 갈 때는 360, 365번 다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해볼게. 365번 다시 봐봐요. 좀 어려운 문제 다시 한번 보자.
다시 한번 볼게요. 365번 다시 봐봐. 우리가 식물 중에서 이 빛의, 빛을 받는 시간, 이걸 우리가 1조 시간이라 그래. 이 1조 시간이, 어, 12시간 이상이 되면, 12시간 이상이 되면은 꽃이 피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햇빛이 많이 필요하다. 이걸 장일식물이라고 하는 거야. 어. 이 애는 12시간 이상이 되면은 꽃이 피는 거야. 그리고 반대로 빛이 쬐는 시간이 12시간 이하가 되면 그때 꽃이 피우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일식물이라고 그래. 어. 근데 이 중요한 건 이 단일식물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장일식물은 12시간 이상이어도 꽃이 피고 그다음에 12시간 이하 중에서도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꽃이 펴요. 근데 단일식물은 뭐가 꼭 필요하냐면 12시간 이하잖아. 반대로 말하면 빛이 없는 시간. 이 없는 시간이 연속으로 12시간 이상이 돼야 돼. 이때만 빛이 없는 시간이 12시간 이상 지속이 되어야지만 꽃이 피는 게 단일식물이야. 그 사이에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꽃이 안 펴요. 장일식물은 당연히 빛이 12시간 이상이 돼도 꽃이 피지만 그렇지 않아도 12시간 이상 어둠이 지속되지만 않아도 꽃은 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짓는 건 뭐냐면 빛이 없는 12시간 이상 연속 빛이 없는 게 꽃이 피는 걸 결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 그래프에서 이 검은색이 빛이 없는 거잖아. 빛이 없는 게 쭉 연속적으로 12시간 이상이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이때 꽃을 피우는 건 누구다? 빛이 필요 없는 단일 식물이 꽃이 피는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12시간 지속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얘는 장일 식물이 꽃이 피는 거고. 3번은 12시간 이상이 됐지만 중간에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일 식물이 꽃을 못 펴요. 그래서 장일 식물이 꽃이 피는 거고. 4번도 마찬가지. 12시간 넘었지만 빛이 들어왔어. 지속된 12시간의 어둠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도 단일 식물은 꽃을 피우지 못해. 장일 식물이 꽃이 핀단 말이야. 이 실험이에요. 이걸 가지고 문제 풀어보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제 넘어가고. 368번을 보면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에너지 양까지 이제 다 기억해주면 좋기는 해. 큰 의미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이 들어오면 지구에서 흡수하는 게 얼마냐면 70이라고 그랬어. 그중에 일부는 대기가 흡수하고 일부는 지표가 흡수해요. 어쨌든 대기와 지표가 흡수하는 이 A 플러스 B가 얼마냐면 70이 되는 거죠. A 플러스 B가 얼마가 되는 거야? 70이 되는 거야. 왜? 지구가 흡수하는 게 70이야. 그리고 나머지 지구가 반사하는 게 30이잖아. 그러니까 100이 들어올 때 지구가 흡수하는 게 얼마? 70이고 30은 반사해서 우주로 내보내는 거야. 그러면 지구는 지구 복사를 통해서 내가 이제 우주로 내보내는 거 얼마만 내보내면 된다? 70만 내보내면 되지. 따라서 D하고 F하고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7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도 70이고 D하고 F 더한 게 얼마야? 70이죠. 이 둘이 같은 거야, 이 값이. 왜? A하고 B는 흡수한 양이고 D하고 F는 지구가 방출한 양이니까 이 둘은 복사 평형에서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맞지? 그래서 실제로 이 수치 양을 보면 지표가 흡수하는 게 47이고 대기가 흡수하는 게 23이에요. 나중에 이 숫자를 같이 기억해 주는 게 좋고, 음. 지표가 방출하는 거 이거 기억해 주면 좋은데 145를 방출해요. 방출하면은 이 지구 복사 대기를 통해서
우주로 방출하는 지구 복사가 얼마냐면 이게 12. 땅에서 방출하는 것 중에 12가 절로 가고, 그 다음에 대기가 보내는 게 이게 58. 그 다음에 온실효과, 이게 온실효과죠. 지표흡수 G, 이게 온실효과지. 이게 얼마냐면 98.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이 관계. 지표의 입장에서도 지표가 방출하는 이 145는 지표가 흡수하는 B와 G의 합과 같아야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요 대기가 방출하는 어딨냐? 156이 어딨지? 대기가 흡수하는 게 얼마나 했어? 156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156이 되려면 C가 얼마여야 돼? 133이어야 하죠. 왜? 요거 두 개 합쳐서 얼마냐면 156이어야 해. 음. 이게 대기의 복사 에너지라고 했죠. 대기가 복사하는 에너지 156. 뭐가 똑같은 거야? 바로 이 오른쪽에 여기 대기가 방출하는 거. 대기가 흡수한 게 156이잖아. 흡수했으면 방출해야 되잖아. 대기가 방출하는 게 156이야. 위로 58, 아래로 98. 156이잖아. 같은 거야, 이 양이. 대기도 선생님 어떻게 역할하겠냐면 대기의 복사평형 얼마를 기억해라? 대기는 156을 주고 받는다 그랬어. 그다음에 지표는 얼마? 145. 이 숫자 기억해 두면 좋단 말이지. 지표는 145를 흡수하고 145를 방출한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면은 368번에 옳지 않은 거, B가 더 크고요. C가 더 크고요. B 더하기 G는 2다. B 더하기 G는 2다. 요 지표에서의 복사평형. 그 다음에 A 더하기 B는 D 더하기 F하고 어떤 거야? 같은 거잖아. 음. 여기 이게 이거잖아, 이거. 따라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자, 369번은, 기억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복사 평형이에요. 이거 중학교 때도 많이 했잖아. 전등을 놓고 이렇게 하면 이 알루미늄 컵이 온도가 올라가잖아. 온도가 올라가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지? 복사 평형이 이루어진 거잖아. 음. 근데 기억을 보면은 알루미늄 컵이 흡수하는 에너지 양은 T1일 때하고 T2일 때하고 비교해봐라. 얼핏 생각하면 T1일 때 흡수하는 양이 적고 T2일 때 흡수하는 양이 많아서 온도가 높아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흡수하는 에너지 양이거든. 전등은 계속 똑같은 에너지를 주고 있어. 알루미늄은 똑같은 에너지를 흡수해요. 똑같은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그 양이 점점 농축되고 있는 거지. 따라서 기억, 흡수하는 에너지 양은 같다라고 해야 되는 거. 기억만 보면 되고 나머지 니은디귿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자, 370번. 요것 때문에 지금 한 건데 사실은 아까 선생님이 엘니뇨가 있고 엘니뇨는 무역풍이 뭐야? 약화된 것이고 엘니뇨하고 반대가 뭐라고 그랬지? 라니냐라고 했어. 라니냐는 무역풍이 뭐야? 더 강화된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표가 나오잖아? 나왔을 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동태평양, 서태평양 그림이 없죠? 없으면 그냥 무조건 오른쪽이 무슨 태평양이냐? 동태평양이에요. 왼쪽이 뭐야? 서태평양이야 무조건. 선생님, 지금 여기 W 웨스트라고 있는데요? 서쪽이잖아요. 어? 이스트라고 있는데요? 동쪽이잖아요. 반대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는 경도를 나타내는 거야. 경도. 경도 신경 쓰지 마. 그냥 경도는 여러분들 이게 또 경도 얘기하면 복잡해져. 경도는 영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 영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쪽이냐 서쪽이냐. 영국 여기 있거든. 동쪽이라는 거야. 영국에서 서쪽이라는 거야. 이게 서쪽이야. 영국에서 이렇게 오니까 서쪽이야.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가 알듯이 그냥 하면 돼요. 동태평양, 서태평양. 알겠어? 그때 지금 뭘 본 거야? 기압의 편차를 본 거야. 자, 편차라는 건 뭐였다? 관측값 현재에서 현재에서 과거를 빼라 그랬죠. 편차라는 건 현재 빼기 과거가 기압 편차라고 말이야. 그러면 이걸 보기 전에 한번 이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그림을 한번 봐봐. 생각해봐.
여기 했던 거잖아. 자, 엘니뇨 때, 엘니뇨 때 약화되니까 동쪽의 기온이 높아지고 기압은 낮아지잖아. 아, 엘니뇨 때 기압이 동쪽이, 동태평양 쪽이 낮아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다시 문제 돌아오면 엘니뇨 때 동태평양이 기압이 마이너스가 돼야 돼. 그 대신 플러스죠. 그럼 뭐야? 엘니뇨의 반대라는 거야. 따라서 이 그림은 뭐다? 엘니뇨의 반대 라니냐라는 거야. 라니냐라는 건 더 난류를 더 무역풍이 더 세게 밀어주는 거야. 평소보다 더 세게 밀어주는 거야. 그럼 여기가 난류가 더 많아지게 되고 난류가 많아지게 되니까 여기에 구름이 많이 생기게 되고 서태평양에 구름 많이 생기니까 여기에 뭐 홍수 생기고 기압은 이쪽이 뭐가 돼? 저기압이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이쪽이 기압 차가. 그러면 라니냐가 발생한 게 이 그림이고 무역풍이 더 강한 거 맞고 그러면서 서태평양의 강수량의 편차가 플러스냐? 왼쪽으로 지금 난류가 많이 갔으니까 구름 많이 만들어지니까 비가 많이 내리겠지. 이렇게 하니까 어때? 해결이 된단 말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다 풀어봤어, 문제를. 여기 좀 어렵고 중요하기 때문에 엘니뇨, 라니냐, 그다음에 비생물적 요소와 생물적 요소의 관계, 그다음에 사막화, 지구온난화, 복서평양까지 정리를 해봤으니까 어, 영상 보면서 다시 복습해서 잘 틀렸던 문제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